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문재인 씨가 2월 23일 청와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더구나 2월 23일에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진 그때 겨우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의미는 같은 날 박능후 대책본부 1차장, 그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앞으로 7일에서 10일이 코로나19가 국내 확산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라는 뜻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2월 23일부터 7일에서 10일까지 최대 10일 이내에 이것을 막으면 국내 코로나 확산을 끝낼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박능후 1차장은 그는 장관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중대본의 차장이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박능후 1차장이 한 이야기가 결국 이런 것이죠. 방역망을 투트랙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이 방역망이 작동을 하면 바로 이러한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투트랙이 무슨 뜻인가? 하나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방역망을 두 가지로 투트랙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내내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를 설명한 것이죠. 문재인 씨가 이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구 그리고 경북 청도, 여기에 그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병상, 인력, 장비, 방역물품 등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꿨다. 이 체제를 바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체제를 어떻게 바꿨는가? 최초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무총리를 세웠다. 급수를 높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본부장 밑에 제1차장으로 복지부 장관을 놓고 그는 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2차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업무 분담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수본의 본부장을 총리로 했다. 최초라고 계속 자랑을 했죠. 이 한국 최초의 그 중수본 체제로 바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바꿨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첫째는 대구하고 경북 청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해야 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2월 23일에 이렇게 바꿨는데 하루가 지난 2월 24일까지는 아무것도 못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 지난 것이죠. 그 다음에 투트랙 방역망을 가동해서 해외 유입도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도 방지해야 한다. 그런데 23일 당일에 중국 국경 폐쇄, 말은 좀 그런데 그거 안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투트랙 방역망 이것도 별거 한 거 없이 그냥 하루 지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월 23일에 앞으로 7일에서 10일이 고비다. 사실은 이것이 방역 성패를 좌우하는 마지노선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별로 한 거 없이 하루 지냈기 때문에 2월 24일 0시 현재에 그 한계는 6일에서 9일이 남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월 24일을 넘기고 25일이 되면 이제 5일에서 8일이 남게 되겠죠. 대구 지원과 관련해서 문재인 씨도 그랬고 정세균 총리도 그랬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그런데 2월 23일 브리핑을 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분명히 의지는 있다. 그렇지만 실천은 더딘 것 같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권영진 시장이 그 실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병상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히 시일이 소요된다. 그런 것이죠. 이제 병상을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는 확보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병상 하나를 준비하는데 빠르면 3일,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상이 하나가 가동되려면 최소 3일에서 일주일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기로 하죠. 2월 25일에 지금 필요한 병상이 100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2월 25일에 100개를 설치할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 준비하면 2월 25일에 당장 100개가 필요한데 못 쓰지요. 3일에서 7일이 지난 후에 병상 100개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3일에서 7일 후에 2월 25일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해 주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3일에서 7일 그 기간 동안에 매일 새롭게 병상 수요는 늘어나겠죠.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나를 조립하는데 3일에서 7일이 걸리면 그 3일에서 7일 동안 뒤이어오는 것들이 처리가 안 되고 다 쌓여버리죠.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미리 준비가 안 되면은
23일에 7일에서 10일 일해 놓고서 그제서야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은 도저히 밀려서 뒤쫓아갈 수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거 문재인 씨 그리고 국무총리 이거 알고 큰 소리를 친 것인가? 이렇게 되물어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과 같은 추세로 확진자가 나온다면 병상이 다음 주까지 못 버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느긋하게 모여서 회의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쇼하고 그것이 문재인 씨는 되지만 당장 시민이 죽어나가고 시민이 확진자가 막 쌓여나가고 하는 대구광역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2월 24일에 미국 CBS 방송이 대구광역시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인력과 물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 외국 언론에 그것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 지금 문재인 정부 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카메라 앞에서만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모른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이번에 아주 자신감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새로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관에 든 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집단 감염의 발원지는 신천지 교회다. 신천지 신도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제 그러면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서 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도 집단 행사는 좀 자제해달라. 그런 거 협조해달라. 이랬는데 사실 벌써 다른 종교 혹은 다른 단체에서 이런 집단 활동을 하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그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씨는 그들은 제외했는데 역시 뭘 몰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든 문재인 씨는 신천지 교회 그리고 신천지 신도를 잡으면 우한 폐렴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이것이 궁금해지죠. 혹시 신천지 교회 혹은 그러한 어떤 조직이 중국 우한과 특별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고리라도 있어서 그것을 발견해 냈는가? 그들만 잡으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그것은 더는 없다. 이렇게 확신할 만한 어떤 남다른 정보라도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씨가 신천지 교회와 신도를 잡겠다. 도관에 든 쥐다 이랬는데 이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천지 교회는 대략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 보도도 많이 되어 있고 유튜브 찾아봐도 그들의 활동 상황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문재인 씨가 하겠다고 하니까 도관에 든 쥐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 잡으면 안 되겠죠. 문재인 씨는 신속하게 남김없이 신천지 교회, 신천지 신도 그 조직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 그들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서 바이러스 검사도 철저히 제대로 해야 하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우한 폐렴을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다른 종교단체, 이미 성당이나 성당 조직 혹은 또 개신교 조직 이런 것도 나왔고,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것이 왜 대학별로 확진자 안 나오고 있습니까? 각 대학마다 위험군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확진자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밝혀야 하고 또 그쪽도 단속을 해야 하겠죠. 군대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직장이든지 또 다른 교육기관이든지 기숙사,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그런 곳, 직원 식당이라든지 공무원 식당 같은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 또 스포츠 단체, 숙식을 같이 하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운동선수들이라든지 하는 그런 곳도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도간에 든 쥐니까 그것은 뭐 식은 죽 먹기다, 일도 아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는데, 일단 그 말을 해놓고 나서 실제로 보면은 자기 자신은 멀리 이미 저만치 도망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입니다. 주로 신천지와 관련된 감염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는 주로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시도지사님들께서 앞장서서 코로나19가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자체에서 다 해라 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감염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여 의료시설과 인력 확충, 취약시설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결국 의료시설, 인력 확충도 다 지자체가 해라, 이런 것이죠. 시도지사가 우한 폐렴을 막아달라,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가 이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씨가 다시 나서서 국민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고 또 연이어서 보여준 쇼, 여기에서 우리는 문재인 씨의 최악의 리더십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중대본의 본부장을 총리로 삼겠다, 그래 놓고 이거 최초야 이러면서 자랑을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2월 23일에는 컨트롤 타워가 총리가 되겠죠. 그 총리 밑에 방역 업무 총괄은 복지부 장관이 하고 지자체 협력 지원은 행안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2월 24일에 바로 하루 만에 문재인 씨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감염병 전문가들하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아서 우한폐렴 이거 지휘해라. 이래놓고 하루 만에 문재인 씨하고 청와대 수보회의하고 그 감염병 전문가들 모인 사람들이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따로 뭉쳐서 청와대가 나섰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질병관리본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면 중대본은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아니면 컨트롤타워가 벌써 둘인가? 이런 상황이 됐죠. 2월 24일 회의를 두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보회의가 방역을 관리하고 또 경제회복도 이 두 가지를 담당을 했다. 그런데 이번 회의 때 24일 이후로는 방역관리가 특히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수보회의가 방역관리를 담당한다. 청와대가 방역관리를 주로 담당한다. 어찌됐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또 나섰다. 언론도 그렇게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몇 개로 나누어졌던가 아니면 어제는 중대본의 총리가 맡아라. 그랬다가 하루 만에 모두 까먹고 이제 또 청와대가 맡아야지 하고 또 정신없이 이렇게 일을 벌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23일에 이어 24일이 왔고 결국 국무총리는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죠. 옥상 5기니까 위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나타났으니까 질병관리본부 역시 제 역할을 못합니다. 가만히 두고 위에다가 자꾸만 컨트롤타워를 새로 쌓고 있지 않습니까? 2월 24일 수보회의에서 문재인 씨는 그 쇼용으로 입던 노란 잠바도 입지 않고 이제 풀어질 대로 풀어져서 A4만 들고 길고 긴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앞에서 어땠습니까? 문재인 씨하고 그 회의를 하고 나와서 박능우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투트랙이다. 그래, 방역의 투트랙이다. 하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하나는 지금 아무래도 대구 경북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겠다. 이래 놓고서 하루 만에 모두 까먹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말하는 투트랙은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방역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정작 이 회의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투트랙이라고 할 수 없는 경제 우선의 회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우왕좌왕했느냐? 그러니 투트랙이 뭔지 이것도 하고 뒤섞여 있고 자기가 왜 23일에 그런 모두 발언을 해놓고 24일에는 또 딴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영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역 관련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이제 그들이 이제 범대위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범대위가 질병관리본부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라. 그러면 갑자기 이 범대위가 질병관리본부 위에 올라갔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 타워인가
아니면 이 범대위가 우한폐렴의 또 다른 컨트롤 타워인가? 이게 보는 사람한테마다 전부 그 사장 직함을 뿌리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일이 엉망으로 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범대위에게 질병관리본부만 잘 이끌어라 한 것이 아니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힘겨워한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범대위가 좀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범대위가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컨트롤 타워로 또 일을 맡게 된 것이죠. 이렇게 문재인 씨가 참 정신이 없어 보인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결국 이것은 가령 그 병사들을 분대로 이렇게 나눠놨다고 하면은 그 분대를 총괄하는 그 지휘관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분대마다 장군을 파견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예 리더십이 없다. 어제 한 일을 오늘 잊어버리고 어제 한 말을 오늘 다른 일로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 투트랙의 경우도 그렇고 이 컨트롤 타워 문제도 남에게 시켜놓고 다음날 자기가 나서서 또 처리하겠다고 하고 그래놓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일을 하라고 맡기고 이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에 또 국무총리는 총리대로 문재인 씨하고 그러니까 청와대하고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대구에 가겠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고 수습은 복지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해라. 그리고 방역은 질병관리본부가 맡아서 해라. 내가 이렇게 책임 분담을 했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자기 마음대로 나눠서 시키고 총리는 총리대로 다시 마음대로 나눠서 시키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총리 따로 문재인 씨 따로 청와대 따로 이러고 있다. 날짜는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의 그 총체적인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박능우 장관을 경질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 보고 우한폐렴에 대한 대책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새로 수립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총체적인 방역 실패의 책임은 이제는 장관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은 그 6일에서 9일 남아있다는 그 마지막 기회, 이 황금의 기회를 임무 배정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넘기고 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박능우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씨를 파면해야 하겠다. 그 책임은 결국 문재인 씨가 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